예, 앞서 보신 것처럼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만 조 후보자가 중요한 정인인 동양대 총장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여러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면 법률용어로 사법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조 후보자의 어떤 행동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우선 사법방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 법 집행을 방해하는 시도, 이거를 말합니다.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가 해당됩니다. 예. 거짓 진술이나 문서 변조, 허위 자료 제출, 증인 협박 시도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따로 사법 방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아직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예, 명확한 사법 방해죄는 없어도 형법에 적용이 되긴 합니다. 이 최성해 총장 말대로 조국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을 했다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위증교사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위증교사죄는 최 총장이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증인 신분이 되지 않는 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물론 조 후보자는 압력 행사가 아닌 사실대로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그럼 마찬가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조 후보자와 함께 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만 압수수색 전에 PC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 자체는 이 본인의 혐의를 덮으려 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 한투 직원에게 PC를 처리하라고 시켰다면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론 정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이 업무와 법률 대응을 위해서 필요했을 뿐 이 자료 삭제나 훼손 행위는 없다고 했지만, 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예. 증거인멸이라는 게 꼭 증거를 태워 없애고 디스크를 뒤져가지고 깨 부수고 파일을 다 삭제하고 이래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수사기관이 찾을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증거인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 청와대나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낙연 총리가 검찰은 진실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역시 이 청와대 그리고 또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 이런 것들이 이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 표명 정도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만 만약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라는 형법 조항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사법방해죄라는 것은 없군요. 예. 그럼 어떻게 달라집니까, 있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있죠. 대통령 하야시켰던 워터게이트 사건. 이게 바로 사법방해죄였습니다. 자, 당시 닉슨 대통령은 CIA를 시켜서 FBI의 수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자,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직전까지 갔던 루인스키 성추문 사건도 이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이 사법방해죄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물론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사법방해죄가 있었다면 이 청와대나 국무총리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